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모두 다 풍족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해서 일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래도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과 상의하고 돈 거래를 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서로 빌려주고 잘 갚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을 상실하여 빌려준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생기다 보면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실망하여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제 자매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어려울 때 빌려야 될 경우도 있고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 있어요. 참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주셔. 안 빌려줄 수 없는데 빌려주면은 여기 말한 대로 그걸 잘 순조로이 갚고 그러면 뭐 문제가 없겠는데 며칠만 쓰겠다든지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든지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대로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못 갚느냐, 안 갚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의 그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고는 갚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못 갚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은 자기는 쓰면서 빚은 안 갚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신부가 좋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 어려운 형편에서요, 꼭 빌려줘야 할 경우에는 빌려주되 나중에 그 형제가 못 갚으면은 그 형제 자매가 못 갚으면은 그냥 그저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안 빌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을 이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신 분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신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아시죠? 아직 모르는 분이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처음에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도 어렵고 참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기도 참 그렇고 또 빌려주고 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진짜 돈 잃고 사람 잃고 이게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개인이 1대1로 돈을 거래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요 공동으로 작은 그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요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게 맡기고 필요한 사람은 그게 빌려 쓰고 하도록 만든 것이 신협입니다. 처음에 신부가요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토가 제목이에요.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 그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래서 이제 신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민금고입니다.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래서 그게 아주 잘 됐어요. 익산 같은데 전에 일이었죠. 그 익산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게 잘 할 겁니다만은요. 이 신협이 너무 잘 돼 가지고요. 시중은행이 아주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알고 그거 참 좋은 제도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요. 마을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은 문턱이 좀 높으니까 마을의 서민들이 서로 이제 돈 여유가 있는 사람 맡기고 필요한 사람은 그걸 빌려 쓰고 하는 그 마을 금고처럼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된 이 신협이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내줘가지고 재무부에서 감사를 하고 신입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재무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일반 은행하고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정식으로 국가 차원에서요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 안에 모든 것 이제 감사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기에 제일 좋아요. 직장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 이 신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협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또 신협도 소개하는 것처럼 됐는데 조합원이 돼요. 은행 통장을 만들면은 은행 거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우수 고객이 되고 최우수 고객이 되고 그러는데 그 조합원이 되면은 얼마를 이제 출자해요. 출자를 하면은 지금은 얼마 이상 많이는 못 합니다. 이제 얼마 한정이 있어요. 출자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요. 하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신협에서 이익금 나는 거 출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금을 배당을 하는데요.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시중은행의 이자보다도 아마 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출자를 하면 나중에 신협이요. 잘못하면 적잖아요. 왜냐 많은 배당을 해주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이자 못지않은 예금의 그 이자를 줘요. 이제 맡기는 사람은. 그리고 출자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에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익이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신협하는 자체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협에서. 그 이익은 전부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려야 될 사람들. 갑자기 지금 전세금이 막 500만 원 올려달라, 1000만 원 올려라. 갑자기 뭐 은행에서 빌리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빌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형제 자매에 가서 빌리자니 아까 말한 대로 참 난처하잖아요. 빌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빌려주기도 또 어렵고. 그런데 이 신협에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신협에서. 물론 그게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훨씬 부담 없이 빌릴 수 있어요. 혼자 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투자한 걸 신협에서 책임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특별한 큰 돈은 뭐 고정이라든지 무슨 많은 돈은 담보까지 이제 시중은행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또 신용대출 해주는 수도 있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사람도 참 편리해요. 또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필요가 없이 신협을 두고 거래를 하니까요. 참 좋아요. 개인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지 않으면 참 이 금전 문제 때문에 빌려야 되겠고 또 빌려주기는 빌려줘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신협이 생긴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돈 거래하는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신협에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어떤 이익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오는 거는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신협 사무실 빌려준 거. 빌려줬으니까 그거는 사무실 세는 우리가 받아요. 교회에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왜냐하면 그건 독립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전부 그 이익 나는 것을 전체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거래를 하면은 신입을 거래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꼭 개인이 빌리고 싶고 빌려줄 수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꼭 어려워서 못 갚을 때는 그저 준다고 생각하고 문제 삼을 필요 없이 생각하고 빌려주시면 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면은요 탕감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지켜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